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끔 보이지 않는 수치심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수치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법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어떤 감정인지 한번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이 쓴 글인데요. 외출할 때 나는 완전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다닌다. 이 문장이 담고 있는 그 묵직한 감정,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그냥 범죄를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모욕이나 굴욕감 같은 것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핵심 개념인데요. 바로 촉진적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가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수치심이나 낙인 같은 거 겪지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법과 사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법이 어떻게 수치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 보고요. 특히 우리 사회의 아주 강력한 낙인인 빈곤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또 장애와 존엄의 문제에서 미국의 장애인법 ADA가 어떤 엄청난 역할을 했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꿈꿔야 할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빈곤의 낙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책의 저자는요, 빈곤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수치심을 만들어내는 원인 중 하나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은연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지요. 게으르다, 가치가 없다 같은 낙인을 찍곤 하잖아요. 바로 이런 시선들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굴욕감을 안겨준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낙인은 그냥 감정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멀쩡한 신발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낡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체 활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오래전에 말했던 사회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상대적 빈곤의 진짜 무서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사회복지 정책을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 같은 시혜나 자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아주 근본적이고 당연한 사회적 장치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깊게 뿌리 박힌 낙인에 맞서기 위해 국가는 어떤 도구를 쓸 수 있을까요? 바로 법의 역할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정 집단을 향해서 쟤네는 원래 저래 하면서 열등하게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에 정면으로 그건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아주 직접적인 전략인 셈이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정부가 만든 정책이 의도한 건 아니더라도 오히려 수치심을 만들어낸다면 어떨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종 프로파일링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데요. 이게 치안 효율성 같은 말로 포장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특정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기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법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차별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촉진적 환경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정말 강력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애, 존엄성, 그리고 미국의 장애인법 ADA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야 하는데요. 손상과 핸디캡은 다르다는 겁니다. 손상은 그냥 신체적인 어떤 조건, 사실 그 자체예요. 하지만 핸디캡은 바로 그 손상을 사회가 받아주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불이익을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확 와닿죠?
휠체어를 탄 사람 자체가 핸디캡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계단으로만 만들어져 있을 때 바로 그 계단이 핸디캡을 만드는 거죠. 즉, 진짜 장애물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환경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게 미국의 장애인법, ADA입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시민적 평등이 오랫동안 침해되어 왔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사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사회가 개인에게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죠. 그래서 고용주나 공공서비스가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걸 의무화한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완벽하게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건 사실 환상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유능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는 게 곧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우리를 어떤 사회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간의 불완전함을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사회, 즉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결국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그 원초적인 수치심 있잖아요. 그것과 싸우고 모두가 그냥 있는 그대로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 품위 있는 사회는 존중받고 싶으면 너의 약점을 숨겨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 진짜 자유라는 게 언젠가는 늙고 병들 수 있는 우리의 이 유한하고 취약한 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정의로운 법체계가 진짜로 만들어야 할 사회는 시인 월트 위트먼의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문장, 내 몸을 두려워하지 말라가 모두에게 당연한 현실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닐까요?